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같은 좀 연장선상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서 제가 마무리를 하지 못했지만 제가 마무리하고 싶던 말은 검찰이 없는 죄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조직이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으려고 그랬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경험을 직접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또는 비교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는 기소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그거에 그러니까 뭐라고 답하든 또는 심지어는 조사도 안 하고 그냥 기소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짜맞추기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할 수 있는 조직이 검찰이다. 검찰 전체를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성실한 검사분들 전체를 문제로 삼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정치 검찰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윤석열류의 그렇게 군사 쿠데타까지 이른 그런 세력들이 취했던 방법이 말씀 주신 표적 사정, 증인 압박, 거짓 어떤 증거 조작 등등의 방법을 취했던 것을 보기도 했고 경험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후보자의 답변 중에 제가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그럼 이게 사람의 문제로 봅니까? 제도로 문제로 봅니까? 제도와 사람의 문제가 섞여 있기 때문에 사람의 문제는 벌할 걸 벌하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제도를 개선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일부 정치 검찰의 문제로 국한하면 제도는 잘못이 없는데 일부 정치 검찰의 일탈이다 이렇게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네, 황 의원님 말씀 주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 하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 일부 정치 검찰들의 일탈이 물론 드러난 부분이 있지만 그 일부 정치 검찰의 일탈은 그 배경에는 근본적으로는 기형적인 검찰제도, 즉 수사와 기소가 결합된 그래서 기소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수사를 꿰맞추고 또 수사를 무리하게 한 것을 기소기관이 걸를 수 있는 스크린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정치가 없기 때문에 수사를 무리하게 해도 그것이 기소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즉 수사 기소의 결합이 근본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기형적인 제도화에서는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일탈 권력 남용을 하고 일탈되는 검사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도의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다만 단 한 명이라도 선의를 적어도 마음으로는 가지는 검사가 있지 않을까? 말씀의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후보자님에게 묻고 싶은 것은 후보자님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검찰 개혁의 청사진은 무엇일까라는 것 때문에 이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 PPT 좀 띄워보실래요? 네. 후보자님 사례와 유사한 사례가 김문수 후보 사례도 있었고 또 김기현 의원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두 분도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는데 이분들은 다 당사자가 몰랐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됐습니다. 이제 후보자는 영수증을 실무자가 발급한 줄 알았지 난 영수증을 자세히 몰랐다라고 했는데 후보자는 유죄 판결 받았어요. 그러나 김기현 의원, 김문수 후보 이 두 분들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해서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검찰이 선택적으로 어떤 것은 기소하고 어떤 것은 불기소하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와 기소가 결합된 데서 나온 필연적인 폐해다 그렇게 봅니다. 검사는 없는 죄를 만들어서 명성을 얻고 있는 죄는 덮어서 돈방석이 안 난다 이런 그 세간의 속설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못 들어보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검찰 개혁의 청사진 이재명 후보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수사기소 분리 또 민주당의 대선 공약을 보면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그런 공약이 등장합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선 공약 또는 민주당에서 최근에 입법 발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원론적으로는 동의하십니까?
세부 안으로 들어가면 저도 전문적으로 그걸 다루는 의원들로부터 말씀을 여쭤보니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 수사 기소를 분리하자 하는 큰 방향은 공감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수사기소 분리는 입법 사항입니다.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죠. 그러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검찰 개혁 관련해서는 입법 사항도 있지만 비입법 사항, 정부가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헌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헌이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영장 청구권 같은 것은 개헌 사항에서 그래서 개헌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또 법률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시행령, 시행 규칙으로 해결할 문제가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볼 수 있겠습니다. 검찰이 이 수사기소 분리 관련해서 현재 저항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항의 조짐이 없다고 보십니까? 과거 계엄을 미리 얘기는 하셨는데 현재 검찰이 수사기소 분리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별다른 저항 조짐이 없습니까? 최근에 그 국정위 뭐라 그러죠? 그 국정기획위원회 보고가 중단된 사례도 있었고 또 최근에 그 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되자마자 바로 그 배당을 하고 그것을 언론에 흘려버리는 그래서 수사 착수라는 보도가 나가버리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저항의 조짐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있는 드러난 것들을 가지고 검찰 전체의 저항이다 이렇게 규정 할 생각은 현재로서는 저는 없습니다. 다만 인지상정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약화된다고 생각하면은 기꺼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시행령, 시행규칙, 예산, 인력, 직제 이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